이번 달에도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합격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봄에는 꽃을 좀 멀리할 것 같아요. 꽃을 멀리하고 책을 좀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재배학 첫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5페이지 215페이지 재배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 뭐 이론 교육도 이론 교육이지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조금 더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작물을 구별하게 되는데 이 작물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죠. 일반 작물하고 그다음에 원예 작물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작물은 이제 우리가 어느 분야를 먹느냐 그 식용 부위에 따라서 뭐 식용 작물이냐 아니면은 뭐 사료 작물이냐 또는 뭐 녹비 작물이냐 또는 뭐 공예 작물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식용 작물을 먹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예 작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수원예 그리고 화해원예 그리고 채소원예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손해평가사 분들이 많이 가서 평가하는 분야는 이제 이 과수원예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작물에 있어서도 이 식용작물 특히 식용작물에서 이 벼의 수확량 조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맨 처음에 보면 식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사용된 작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시 뭐 일반 곡식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콩과에 해당되느냐 또는 뭐 감자 종류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곡류, 두류, 서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시험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예작물이 나와 있는데 공예작물을 다른 말로 뭐 투용작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작물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어떤 여러 가지 작물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 위한 원료 작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섬유를 주로 이용하느냐 또는 뭐 기름을 짜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시험에 내지는 않겠지만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섬유 작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씨를 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목화라든가 아마, 황마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씨를 쓰는 것이 섬유작물이고 유료작물이란 말은 기름을 짜서 쓰는 것을 유료작물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기름 유자를 써가지고 참깨, 들깨, 유채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전분작물을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전분작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당분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당뇨작물, 사탕수수나 사탕무 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기호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작물은 차, 담배,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작물이죠. 그리고 이제 혹시 시험에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 방향작물이에요. 방향작물. 이게 이 방향이란 말은 왼쪽, 오른쪽 이런 뜻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작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란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향기가 나는 작물들이 장미꽃이라든가 아카시아, 라벤더, 자스민, 바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향기 있는 식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유익한 향기 있는 식물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간에게 유익한 향기 있는 식물을 다른 말로 허브라고 해요. 허브. 그래서 허브를 우리가 인간에 유익한 향기 있는 식물인데 여기 있는 뭐 라벤더라든가 자스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민트 이런 것들이 다 허브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산 허브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들깻잎 같은 경우에 들깻잎. 그래서 이 들깻잎도 이 향기가 많이 잘 나잖아요.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이런 향기가 나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는 방향작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위해서 쓰이는 염료작물, 또 약으로 쓰이는 약용작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사료작물이 나와 있는데, 사료작물은 글자 그대로 가축 사료로 쓰기 위한 작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뭐 화분과냐 콩과냐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예상 문제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참고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분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료 작물인데 화분과냐 콩과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고, 특히 콩과만 알면 되겠어요. 콩과는 우리가 뭐 두과라고도 하고 콩두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뭐 클로바 종류, 이 클로바 종류가 이제 이 콩과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클로바, 레드 클로바, 화이트 클로바, 뭐 알팔파 이런 이 클로바 종류가 주로 콩과 작물 또는 두과 작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콩과 작물은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가면은 이 공기 중에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공기 중에 뭐 많이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을까요? 산소가 많이 없어요. 산소는 한 23%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주로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이 질소가 공기 중에 많이 들어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 콩과작물을 여기다 심게 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이 콩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긴다고 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무엇을 한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콩과작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공중 질소를 고정해서 무엇을 한다? 땅의 힘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지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료작물을 심더라도 이 콩과작물을 심게 되면은 땅 속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땅의 힘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료작물에서도 이런 알팔파라든가 또는 화이트 클로버라든가 레드 클로버라든가 이런 클로버 종류 콩과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료작물에서 화분과냐 콩과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하나만 외우면, 이 콩과작물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콩과작물은 주로 클로바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목적에 따라서 사일리지 작물과 청해작물, 건초작물, 방목작물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늦게 풋배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게. 그래서 옥수수나 수수, 호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청해작물을 보면은 곡식이 익기 전에 벤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배기는 베는데 일찍 베냐 늦게 베냐, 일찍 베가지고 이거를 발효시켜서 사료로 쓰는 것을 사일리지 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늦게 베서 발효시켜가지고 이것을 사료로 쓰는 것을 사일리지 작물이라고 하고, 청해작물은 익기 전에 벤다는 게, 이 청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그냥 이렇게 써요. 풀을 첨자 이것이 벨 예자예요. 벨 예자. 이게 예촉이 들어봤죠? 예촉이란 말은 이 예자에다가 풀초자를 쓰는 거예요. 풀을 베는 기계다 이 말이 예촉이. 이게 그냥 이것도 어려우니까 풀 베는 기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걸 예촉이라고 하니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해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상태에 있는 것을 벤다 이 말이잖아요. 푸른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일찍 베는 거예요. 일찍 베갖고 이거를 건초로 쓰거나 아니면 사일리 작물로 이용하는 것을 청해작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뜻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게 사일리지 작물하고 청해작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뜻만 이해하면 되는데, 사일리지 작물은 늦게 풋배기를 해서 발효시켜가지고 이 사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청해작물은 글자 그대로 푸른 상태로 빨리 베가지고 그대로 먹이거나 가축에게 또는 건초 상태로 만들어서 사료를 쓰는 것을 청해작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고, 건초작물이라고 말은 글자 그대로 마른 풀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풀을 말려서 쓰는 것이고, 저는 그 좋아하는 속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해가 뜰
때 풀을 말려라.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해가 뜰 때 풀을 말려라.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쓰기는 해도 어때요? 이 공부도 지금 여러분이 할 때가 제일 풀을 말리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더 많이 들거나 또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그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어떤 상태다? 해가 뜬 상태다. 이 해가 뜰 때 풀을 말려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목용으로 이제 심는 그런 작물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것도 그냥 사일리지 작물하고 청해작물의 뜻만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은 녹비란 말이 푸른 녹자에다가 비료 비자예요. 그냥 푸른 상태로 이것을 비료로 쓰기 위해서 심는 작물을 녹비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화분과 녹비작물이냐 콩과 녹비작물이냐 경관용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도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콩과 녹비작물만 또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다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콩과 녹비작물이 뭐 있어요? 자운형 알팔파 클로버 종류, 레드 클로버, 화이트 클로버 이런 클로버 종류, 헤어리 배치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콩과 작물은 어떤 장점 때문에 그렇다? 콩과 작물은 공중질소를 뿌력 박테리아가 고정해서 지력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콩과 작물이 녹비 작물로도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관겸용이다 이런 말 나왔는데 경관겸용이란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거기 대표적으로 유채가 나왔는데 유채꽃은 어때요?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유채로 뭘 해요? 기름을 짜서 유채 기름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겸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경관 겸용작물이 무엇이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굳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치를 아름답게 하면서 다른 용도로도 쓰는지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예작물은 크게 채소 나눈다고 그랬죠. 과수원예, 화예원예, 채소원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채소원예는 뒤에 가면 또 셋으로 또 나누죠. 셋으로 나눠서 과채류, 그 다음에 역채류, 뭐 또는 뭐 근채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이제 또 뒤에 가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박은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수박은 과일이라 과일 가게 가면 수박 팔잖아요. 근데 채소, 참외 이런 건 전부 다 채소에 해당돼요. 채소 중에서도 과실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채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토마토 다 이런 것들 말하죠. 무배추 아니 뭐예요? 상추, 배추 이런 이파리를 먹는 걸 엽채류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무라든가 당근 이런 것들은 뿌리를 먹기 때문에 근채류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 재배 이용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나누고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란 말 나오잖아요. 작부 방식. 작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작물을 심는 시스템 아니면 계절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작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봄에 여름에 벼를 심고 벼를 베고 나서 보리를 심고 뭐 이런 그 시스템들이 쭉 있잖아요. 또 밭에다가 뭐 봄에 상추를 심고 그 다음에 콩을 심고 그 다음에 콩이 수확되고 나면 거기다가 뭐 무배추를 심고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 있잖아요. 심는 시기들이 이런 걸 우리가 작부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작부 체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대파작물인데 대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작물을 심으려고 했는데 그 작물을 못 심으니까 대신 다른 작물로 파종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뜻만 이해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로 나왔냐면은 이것도 이제 중복이 됩니다만은 여름철에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가 계속 안 와요.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모내기를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다시 다른 작물로 대신 파종해야 되겠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심는 것이 메밀이라든가 뭐 조 이런 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물을 대파 작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농업용수 공급 체계가 잘 돼 있어서 문제 안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이 귀해가지고
메밀 같은 것도 실제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달빛에 비치면 아주 환한 그런 풍경을 봤던 것 같고,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막 너무 가물어가지고 들샘을 팔아도 다니고 또 뭐 막 물기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게 초등학생들이 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워낙 이제 심각한 위기가 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경약물이라는 말 나왔는데, 중경이라는 말은 거기 한자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중자 밭갈 경자예요. 이 경자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풀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작물을 심으면 아예 풀이 안 나오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중경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옥수수라든가 수수, 감자, 담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처음에 자랄 때부터 이파리가 크게 퍼져버리잖아요. 이파리가 크게 퍼지니까 풀이 안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중경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황작물도 대파작물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구황이란 말은 아주 일반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 주로 심는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감자, 고구마, 메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구황작물을 어디에서 많이 심냐면 강원도에서 많이 심잖아요. 강원도에서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토질도 좋지 않고 또 농업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심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금방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황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료작물, 흡비작물은 이제 비료를 잘 흡수하는 작물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콩과작물들이 비료를 비교적 잘 포착하고 있고, 이 콩과작물이 비료를 잘 포착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소 고정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알팔파, 클로버 이런 종류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콩과작물 딱 나오면은 클로바 종류, 뭐 알팔파하고 클로바 종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작물이 나와 있는데, 동반작물은 서로 간의 생육을 촉진해주는 그런 작물, 동반을 우리가 뭐 부부를 동반자 이런 말도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동반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작물들도 이러한 서로 간의 생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심는 작물을 동반작물이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근하고 파하고 상추를 같이 심는다든가, 또는 생강하고 오이를 같이 심는다든가, 시금치하고 감자를 같이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병해충을 막아준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동반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영면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살라고 심는 것이냐, 아니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심느냐, 아니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심을 때 제법 돈이 되는 작물이냐에 따라서 뭐 자급작물이냐, 황금작물이냐, 경제작물이냐 나눈다는 것이고요. 또 토양 측면에서 토양 피복을 해서 토양 보호 작물로 쓰이느냐, 아니면은 토양 조성 작물로 쓰느냐, 토양 수탈 작물로 쓰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토양 조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땅의 힘을 좋게 한다 이 말. 지력이란 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땅의 힘을 좋게 하는 것은 무슨 작물이다? 콩과작물이 일반적으로 땅의 힘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토양 조성 작물은 대부분 어떤 작물이다? 콩과작물들이다. 콩과작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플로바 종류하고 알팔파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토양 수탈 작물은 비료를 계속 흡수만 해버리고 지력 증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토양 수탈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